질병은 생존의 언어다. 몸과 대화하는 건강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 없이 건강을 찾아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에요. 오늘은 우리 몸을 제대로 이해하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 혹시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반응들을 단순히 불편함으로 생각하고 억누르기만 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생존의 언어. 우리 몸은 단순히 하나의 기계처럼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체로서의 우리 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며 우리를 살아남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열이 날 때 우리는 흔히 해열제를 찾잖아요. 그런데 열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바이러스나 세균과 맞서 싸우는 중요한 무기예요. 열을 통해 병원체를 억제하고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설사는 어떤가요? 설사는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증상이지만 우리 몸이 독소를 빨리 배출하기 위해 보여주는 놀라운 생존 반응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설사가 나타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몸은 마치 지혜로운 의사처럼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를 단순히 불편하다며 억제하는 건 몸이 보내는 도움 요청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여러분은 이런 몸의 반응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약물로 억누르려고만 하시나요? 아니면 그 이면에 담긴 몸의 메시지를 읽으려고 노력하시나요? 열과 설사뿐만 아니라 기침, 두통, 피부 트러블 같은 증상들도 다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이 신호들은 때로는 단순히 불편한 징후가 아니라 몸이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는 SOS라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몸의 언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건강을 유지하는 첫걸음이에요. 질병은 몸의 항의와 해결책. 질병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질병은 단순히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는 것처럼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질병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발휘하는 저항과 해결책이에요. 예를 들어 고혈압을 생각해 봐요.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을 위험한 문제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고혈압은 혈액을 더 효율적으로 순환시키려는 몸의 전략일 수 있어요. 혈관이 막혀 있거나 탄력이 떨어졌다면 몸은 더 많은 압력을 가해서라도 혈액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최선의 방법일 수 있어요. 염증도 마찬가지예요. 염증은 단순히 붓고 아픈 증상이 아니라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병원체의 침입을 막으려는 몸의 방어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적군이 침입하면 우리는 방어선을 치고 필요한 경우 전투를 벌이잖아요. 염증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죠. 질병을 단순히 억제하거나 없애야 할 적으로만 보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돼요. 질병은 우리 몸의 생존 전략이며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게 진정한 치유의 첫 단계예요. 약물로 억누르면 더 악화된다. 약에 의존해 질병의 증상만 억누르려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겪은 사례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을 복용하던 한 환자는 혈압은 낮아졌지만 오히려 손발이 차가워지고 무기력증이 심해졌어요. 왜일까요? 고혈압 약이 혈압을 강제로 낮추는 동안 혈액순환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몸은 혈압을 높여서라도 순환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약물로 그 신호를 억누른 거죠. 이로 인해 몸의 균형이 깨지고 혈액순환 문제로 더 많은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또 다른 사례로는 항생제를 남용한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잦은 항생제 복용으로 장내 유익균이 파괴되고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들은 감염이 반복되거나 새로운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기도 해요. 항생제가 당장의 감염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몸이 스스로 병원체를 이겨내는 자연 치유력을 점점 잃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요. 피부 질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스테로이드 연고로 염증을 억제하던 환자들이 연고를 중단한 후 피부가 더 민감해지거나 기존의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억제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오히려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이처럼 증상을 억누르는 데만 급급하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되고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약물은 신중하게 사용하고 몸의 신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현대의학이 놓치는 몸의 회복 본능. 현대의학의 발전은 분명 우리의 건강에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의학기술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었어요. 하지만 현대의학은 때로는 몸의 자연스러운 생존 반응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인위적으로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스테로이드 같은 강력한 항염증제를 생각해봐요. 염증을 억제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자연 치유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항생제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면 병원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남용하면 슈퍼박테리아와 같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이처럼 현대의학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 능력을 때로는 저해하기도 해요. 여러분, 나무가 강풍을 견디며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 몸도 어려움을 이겨내며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현대의학은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방해하고 빠른 해결책만을 추구하죠. 물론 긴급 상황에서는 이런 접근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해요. 자연이 알려주는 치유의 길.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마치 하나의 작은 우주처럼 수많은 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고 있어요. 이 조화가 깨지면 몸은 경고 신호를 보내요. 이 신호들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균형을 되찾으라고 말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연 치유는 단순히 약을 끊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몸을 이해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자연의 원리를 따르는 삶의 방식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빛을 따라 길을 찾던 옛날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몸도 그 별빛처럼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신호를 따르다 보면 진정한 건강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신호가 바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에요. 몸이 보내는 언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삶의 첫걸음이에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약 없이 건강을 찾아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었어요.